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지난 6번째 시간 때 질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구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이 구세는 후한 말기의 서예가 채옹이 말한 운필의 수칙 9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결자입니다. 이 결자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글자를 짜맞추는 거죠. 구성하는 건데, 이때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때에 글자가 서로 이렇게 등지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운필시 그 구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획은 모두 아래로 엎어지는 듯하게 하고, 아래에 있는 획은 위를 이어받는 듯하게 해라. 그래서 서로 그림자 띠를 연결하는 것처럼 하고 등에 지는 형세를 취하지 말아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로 필액들이 호응하는 형태를 유지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필입니다. 전필은 글자 그대로 전절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간 누차 이 전절에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드렸었어요.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전절이 뭔지를 모르고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전필은 이 붓을 꺾을 때, 이렇게 갖다 격자로 꺾을 때 코너가 이제 이야기가 되죠. 마디가 노출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획의 방향을 바꿔 전절을 할 때 필봉을 둥글게 꺾어서, 이렇게 둥글게 꺾어서 좌우가 균형 있게 되도록 하고, 점액이 서로 일체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봉입니다. 장봉이죠. 장봉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운필을 할 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 여깁이라고 그러죠. 바로 여깁에서 평출을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 붓의 이 봉, 뾰족한데 이 부분이 감추고 노출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봉은 굳이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필시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먼저 붓을 왼쪽으로 향하여 힘을 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두입니다. 장두. 장두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바로 중봉 운필을 해라는 뜻입니다. 중봉으로 써라, 그런 뜻입니다. 붓을 둥글게 해가지고 그 중심이 항상 이 획의 이 중심을 타고 가도록 이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장두입니다. 머리두자 장두, 획의 중앙에 필봉이 위치하게 하는 것, 중봉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횡미입니다. 이 횡미는 이 자가 획자로도 읽고 확자로도 읽는데요. 여기서는 확이 아니고 이 잡을 획, 거둘 획, 그런 뜻입니다. 잡다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횡미, 그러니까 숫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거둬들이는 거죠. 점과 획의 세력이 다 되면 힘을 들여 붓을 거두는 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죠. 이렇게 가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붓을 다시 안으로 거둬들여요. 이런 것을 횡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두와 횡미는 묶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장두, 횡미, 장두, 횡미.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말이죠.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횡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 요령입니다.
회봉하는 요령, 붓을 봄을 걷어들이는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질새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강 6번째에서 질삽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새는 본래 어디서 얘기가 되냐면 영자팔법에 탁 있죠. 그 다음에 파책에 그 책 있죠. 적이라는 거 있었죠. 갈고리. 이런 것 등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형세를 얻어 붓이 신속하게 움직여 용이 오르듯 거침없이 나가는 것. 그런데 이때 단순히 빠른 것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천천히 써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용필의 예술의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랬는데요. 질과 삽, 밑에 삽이죠. 삽이라고 그래도 너무 느리게만 써도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지탱한다는 말로 붓을 거꾸로 하여 밀고 나가는 역세를 취하는 것으로, 이 목적은 붓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과 활, 배우셨죠? 활을 방지하는 것으로 삽새는 획이 약간 꺼끌거려 생동감과 함께 강한 필새를 느끼게 합니다. 이래서 삽새를 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끄러질 활자죠. 활입니다. 활주로지가 활자. 미끄러지지 말아라.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8번째가 약필입니다. 약필. 이 약필은 말하자면 사람이 짰을 때 요거예요. 요 핵이죠. 그래서 요거를 별이라고도 그럽니다. 별. 이거 빛을 별자예요. 별이라고 그래요. 이 긴 삐침이죠. 사람이 자 요렇게 내려가는 긴 삐침을 쓰매 필봉이 나아갈 때 험하면서도 빠르게 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획을 영자팔법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자팔법에서 약을 쓸 때는 다소 빠른 필속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필부에서 중봉이 잘 잡히면은 그때는 중봉을 잡은 데도 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리하면서도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랬고요. 만약 중간에 힘이 빠지거나 짤로 가늘게 되면은 그 형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끝입니다. 9세 중에 9번째, 수칙 9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횡린입니다. 빗길 횡자에 비늘린자, 횡린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가로획이나 세로획을 쓸 때 너무 평평하고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소 곡선을 줘라. 우리가 예컨대 물숫자의 가운데 획을 쓸 때 이렇게 쓴 거 하고요, 이렇게 쓴 거 하고, 요 부분을 조금 곡선을 줘서 약간 이렇게 새를 이게 준 거 하고는 좀 틀리죠. 약간 곡선을 주라고 제가 이거 반듯하게 자로 잰 듯이 쓰면은 오히려 평평하고 판이 되죠. 무표정 그런 것 때문에 가로획도 마찬가지죠. 가로획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곡선을 줘서, 다소 곡선을 줘서 써야 되는데 가로획도 반듯하게 이렇게
가로 잰 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썼다 이렇게 쓸 리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쓰면은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 세로액에 대한 설명으로 획이 너무 평평하면은 판에 박은 듯 무표정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고요. 가로 세로액이 마치 자로 그은 듯 너무 반듯하고 곧으면은 세를 잃게 되므로 약간 구분세를 취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9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쳐 드리고요. 참고 자료는 서론정수 그리고 서예 백문백답 이거 외에 다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이 채웅은 후한 말기의 학자인데요. 서예가이기도 하고 자는 100개 그리고 영자 8법의 고안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7번째 특강 모두 마치겠습니다.